안녕하세요. 지난 편 마지막에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를 드렸지요. 한국 노인들은 자산이 분명히 있는데 왜 빈곤율이 세계 1위일까? 오늘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약 40%입니다. OECD 38개 나라 중에 부동의 1위고요. 그것도 2003년부터 20년 넘게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14% 정도니까 거의 3배입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이 채널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런 큰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일단 한꺼풀 벗겨봐야 합니다. 오늘도 그 통계의 진실을 파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이 노인 빈곤율 40%라는 숫자는 사실 소득만 보고 계산한 숫자입니다. 자산은 안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통계는 그 노인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만 따집니다. 그 어르신이 5억짜리 집에 살고 계셔도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적으면 그냥 빈곤층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자산까지 넣어서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넣으면 빈곤율이 40%에서 24%, 많게는 26%까지 뚝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요. 그러니까 통계상 가난하고 진짜 가난이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 평균과 중간값이 다르다고 했지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놀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에이 그럼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진실은 자산을 다 넣어서 계산해도 여전히 OECD 평균의 1배 반에서 2배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난 두 편에서 계속 말씀드린 그것 때문입니다. 팔 수 없는 숫자. 우리 노인들은 자산이 집 한 채에 통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5억 부자인데 막상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은 없는 거예요. 이걸 하우스 푸어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5가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돼서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현금이 안 나옵니다. 셋째, 정년은 보통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옵니다. 이 5년이 소득이 뚝 끊기는 소득 절벽입니다. 넷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다섯째, 옛날 같은 가족 부양은 약해졌는데 나라의 안전망은 아직 덜 촘촘합니다. 여기서 공정하게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 OECD 비교에도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서양 나라들은 대부분 노후 자산이 공적연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소득으로 또박또박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후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 있어요. 이건 소득 통계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한국 노인이 실제보다 더 가난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OECD 1위라는 자극적인 표현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다 넣어도 평균의 2배니까 문제 자체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장도 경계하고 외면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진실인데요. 이 노인 빈곤 이야기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여러분, 우리가 바로 10년, 20년 뒤에 그 노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편에서 제가 회복력 이야기를 했지요. 소득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느냐? 그 회복력이 가장 무섭게 시험받는 때가 바로 노후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5년 소득 절벽. 정년 60에 끝나고 연금은 65부터 나오는 그 5년. 이건 먼 미래의 통계가 아니라 코앞에 다가온 우리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불쌍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 어둡게만 말씀드린 것 같으니 희망적인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빈곤율 사실 천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면 2016년에 42%였던 게 2023년에 36%까지 내려왔어요. 분명히 좋아지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겁니다. 세 가지 힘이 작동하거든요.
첫째, 국민연금이 점점 무르익어서 받는 분도 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부의 대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셋째,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도 자리를 잡아갑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2045년에서 2050년쯤엔 OECD 평균 수준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있어요. 평균은 나아져도 자산이 아예 없는 노인은 여전히 가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빈곤의 양극화지요. 그래서 나라의 안전망은 계속 촘촘해져야 합니다. 그럼 개인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딱 한 가지 길만 정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유가 아니라 이런 게 있다는 정보입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그 팔 수 없는 숫자였던 집을 안 팔고도 매달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인 거죠. 2026년 기준으로 지금 약 12만 명이 가입해 있고 평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어르신이 4억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매달 13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올해 제도가 개편돼서 수령액도 좀 올랐고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는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집 한 채는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한 노후라면 이런 길도 있구나 하고 미리 알아두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노인 빈곤율 40%, 그 안에 진실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그 40%는 소득만 본 숫자다. 자산까지 넣으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둘째, 그래도 진짜 문제는 맞다. 자산이 집에 묶여 현금이 안 나오는 그 팔 수 없는 숫자 때문이다. 셋째, 그리고 이건 남 얘기가 아니다. 10년, 20년 뒤 바로 우리 이야기다. 그래서 결론은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등수에 놀라지도 말고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말고 내 노후의 현금 흐름을 지금부터 한 번씩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고만 해주세요. 오늘은 노인 빈곤율 OECD 1위의 진실을 풀어봤습니다. 지난 5번에 걸쳐서 우리는 통계 속의 숨은 진실들을 하나씩 벗겨봤습니다. 내 주변이 다 부자로 보이는 이유, 평균의 함정, 자산 분포의 민낯, 내 진짜 위치, 그리고 오늘 노인 빈곤까지요. 관통하는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내 진짜 자리를 똑바로 보자. 다음 시간부터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래서 평범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